네. 우리가 흔히들 이 나눔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 나누어 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 준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나누어 준 경험이 적은 사람들하고 한번 그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그 실험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행동, 다시 말해서 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 실험들을 많이 해요. 그걸 보면은 남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 나눔의 그런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일수록 남과의 그 관계도 더 잘 맺고, 또 남과의 관계를 잘 맺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성공을 할 확률이 그 분야에서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이 나눔이라는 게 우리 흔히들 보면은 또 뭐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 또 나누어 줌으로 내가 그걸 활용해가지고 내가 정치에 또 뛰어든다든가 하는 수도 있죠.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사실 우리는 그 나눔이라는 게 아주 가치가 우리가 좀 더 참다운 몇 가지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눔에 대해서 우리 개념도 생각해보고, 나눔의 유형과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우리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쭉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 어인 김만덕 사업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김만덕 하면은 저 제주도에서 구휼을 한 여성으로서 아주 대단한 구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보면은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썩은 뭡니까? 흙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받아주신 그 테레사 수녀의 경우는 나눔의 진짜 이름은 뭡니까?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그래서 오늘 하나 힌트죠. 나눔의 참 가치 하나가 뭡니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간디도 이야기를 했어요.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눠주면 꼭 뭘 받으려고 그래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지금 봉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임에도 보면은 꼭 무슨 장학금을 내도 누구 혹은 우리 향후에 장학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만 꼭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울대학교도 제가 그 교수 때 보면은 두 개의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더 어려운 가정에 있는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느냐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 나눔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공부 잘해가지고 이 친구가 우리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재단이 이름이 나고, 또 이 친구가 다음에 또 혹시 큰 대기업에 또 들어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은 있는데, 간디는 그거를 이야기를 했죠. 보상을 구하지 않는 나눔이 참다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나눔을 우리나라 국어 대사전에 나누다라는 이 말을 보면, 제가 쭉 한번 봤더니 한 8가지나 나누다라는 뜻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은 앞에 있는 4가지하고 뒤에 있는 4가지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이상으로 가르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는 것도 나누다 하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수학 나누셈을 할 때 나누셈 할 때 나누다는 거 있죠. 네 번째는 몫을 분배한다. 공정하게 나눠준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5번부터 8번까지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음식 따위를 함께 먹거나 갈라 먹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술 한 잔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이때 나누다는 이야기는 꼭 그 나눈다는 것이 정리 나눈다는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십시오. 말이나 이야기, 인사 따위를 주고받는다. 고향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다. 이것도 나누는 거예요. 이걸 뭐 빡빡 나누는 앞에처럼 그 계산적으로 나누는 그런 게 아니죠. 이때도 나눈다는 것이 있고요. 7번째, 즐거움이나 고통, 고생 따위를 함께 할 때도 뭡니까? 우리 나누다 그러잖아요. 함께 고생하다도 함께 나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같이 하는 건데, 그건 반쪽알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 8번째, 같은 핏줄을 타고나는 것도 나는 그와 피를 나누는 형제다. 그렇게 하잖아요. 핏줄을 나누는. 이거는 앞에 있는 4가지 크게 본다면은 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앞에 4가지란 것은 하나의 눈에 보이는 것을 나누는 것인데 밑에 있는 4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을 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8가지로 다 뜻이 좀 다르지만은 제가 크게 보면 이 2가지로 우리가 근데 흔히들 우리가 보면은 나누다라고 한다면 흔히들 1번부터 4번까지 나눔만을 생각하는 게 많아요. 피를 나누는 형제다. 그때 피를 꼭 딱 잘라가 나누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적, 양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5, 6, 7, 8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한번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나눔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크게 보죠. 그래서 보면 이 나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눔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일까, 늘어나는 것일까? 그 다음 하나는 나눔은 나를 위한 것일까, 남을 위한 것일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눔은 아까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했죠. 한 번 나눔은 한 번 한 사람보다는 2번, 3번 하는 사람은 훨씬 늘어나는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눔은 뭡니까?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가 나눠준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 이 2가지의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은 나눔의 개념은 인간 개개인의 복지 향상과 공공복지. 이때 앞에 거는 개개인의 나의 거지만은 공공복지의 정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눔은. 물론 강제적으로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궁극적인 것은 자발적으로 물적, 인적 요소를 이전하여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조금 어렵죠. 여하튼 뭐 이렇게 정의는 뭐 그냥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눔의 유형을 한번 보면은 나눔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잘 알겠죠. 물적 나눔, 돈이라든가 물품 나누는 것이고 인적 나눔이라는 것은 재능 기부하는 것이죠. 자원봉사. 그 다음에 생명 나눔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것은 뭐 헌혈이라든가 장기 기증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나눌 수가 있는 그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눔의 사례를 우리 민족들 가운데 보면은 제일 큰 것이 두레와 품앗이입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회복지 하면은 역사적으로 우리 이 동양에서는 두레와 품앗이가 다 있어요. 이 차이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두레는 논농사에서 나왔고 품앗이는 대부분 밭농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레라는 것은 이제 성년 남자의 한마을 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두레예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남자에 의해서 주로 이 논농사와 깊은 연관이 있고 그에 비해서 품앗이라는 것은 여성하고도 굉장히 깊이 이거는 밭농사에 적합한 노동 형태로서 품앗이에 다니는 보통 3명 내지 6명 제일 많이 품앗이 해주는 게 뭡니까? 김장이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김장 품앗이를 하죠. 그래 부족한 것을 그 다음에 집을 짓다든가 하면 일손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을 내에서도 한 마을 전체로 하는 큰 것은 두레가 되고 작은 걸로 소집단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품앗이인데 이 품앗이는 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이 두레죠.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품앗이는 여성들이 오히려 훨씬 많이 했습니다. 밭농사. 그 여성들이 애도 키우고 밭농사를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논농사는 주로 남성들이 많이 가고, 이런 것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두레와 품앗이의 기본적인 것이 다 나누는 거죠.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요거는 나누면 우리나라에 좀 사람을 한번 보면은 거상 김만덕 1739년 1812년 그래 이 500여석의 쌀이라면 옛날에 큰 거죠. 그 가운데 450석을 모두 구고식량으로 다 냅니다. 이게 이제 김만덕 표준 영성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저 한번 글씨를 보시면은요. 본래는 옛날에 좀 일반 양민 출신인데요. 양민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되죠. 옛날에 그 뭐 종의 신분이 돼요. 종의 신분이 돼 다시 나중에 복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뭡니까? 왕에게 정조 앞에 가기도 해요. 올라가서 부자가 되고 난 뒤에는. 근데 이분이 글 쓴 게 있습니다. 풍년에는 풍년을 생각해 전략하고, 풍년에 흉년을 생각해 전략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하늘의 언덕에 감사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활 철학을 항상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아주 여성이고, 그래서 정약용이는 만덕에 대해 3가지의 기특함과 4가지의 희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래가지고 정약용이 뭐냐면은 기적이라는 거 기생 있잖아요. 족보에, 기생 족보에 그런 거죠. 시엘린 몸으로 그리고 과부로 수술한 것은 참 기특하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것. 그 다음에는 바다의 섬에 살면서 산을 좋아했다는 것도 아주 기특하죠. 산을 좋아하고. 그러면은 이 3가지, 그 다음에 4가지 희귀하다고 정약용 선생이 이야기한 것은 여자로서는 이 겹눈동자를 가진 사람이 드물잖아요. 눈동자 2개가 있었다. 그것도 이거는 굉장히 괴물로 좀 보이면서도 아주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희귀한 그런 특징 가지고, 그 다음에 종의 신분으로는 뭐냐면은 영마의 부름을 받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영마라는 것은 뭡니까? 온 곳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종의 그 신분으로 또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여성으로 그런 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녀로 중을 시켜, 선임을 시켜가지고 가마를 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만덕이 되니까는 절에 있는 스님들도 가마를 태워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굉장히 기생을 할 때도 그렇게 할 정도로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외진 섬사람으로 내전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이 내전의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왕의 그걸 받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정조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했어요. 상을 내렸어요. 이 4가지는 그 여유당 전서에 쓰인 놉니다. 이 만덕이를 평을 한 이런 게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로서 이제 평을 해준 거죠. 그 시대에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경주에 노는 이 최부자. 지금은 12대 최준 선생이 있고 지금 그 14대까지 내려왔. 지금은 부자는 12대에 끝났어요. 최부자가. 그래 최진립이라는 지금 1900년대 최준까지 12대에 걸쳐 9명의 진사와 그 다음에 계속 만석군이죠. 그러니까 12대까지가 만석군을 배출하고 육군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좀 보시면은 벼슬은 하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진사 이상은 안 했어요. 다. 그 다음에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쌓지 마라. 또 만석 이상은 더 많이까지 있지 않았어요. 다 노는 대로 다 썼습니다. 만석이 아니라 100만석도 더 이상 될 수 있었는데 자기 가진 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물론 버는 거는 10만석이 몇십만석 벌었죠.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마라. 지금 우리 땅 부자들하고 다르죠. 부동산 가면 달라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 다음에는 사방 백리 안에 죽으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그만큼 그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분이 현재 지금 살아계시는 거죠. 최준 선생입니다. 최준, 독립운동 마지막 최부자 최준 선생이고 정손주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영남대학이 어떻게 되는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영남대학이 지금은 누가 갖고 있느냐 돼 있지만은
참 그것도 보면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 못하겠는데요. 독립 그 운동도 하고 다 그 자금을 대줬잖아요. 영남대학이 어떻게 돼 있느냐 뭐 이건 돼 있는 건데요. 앞으로는 점점 남서 잘 바꿔지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The Giving Pledge라고 있습니다. 플레지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2010년에 지금부터 11년 전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자기 아내 물론 이혼을 했지만은 몇 달 전에 이혼을 했죠. 그 멀린다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 이거는 뭐냐 버커셔 해스웨이 이게 뭐냐면 투자 정권에 투자하는 어디에 주식 투자를 하고 투자에 하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는 워렌 버핏이 지금은 미린다 앤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그 뭡니까? 이게 그래서 미린다 앤 빌 파운데이션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먼저 써줬어요. 아내 먼저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렇게 검술이 좋았는데 비싸고 말이죠. 그때 그 사랑을 하는 바람에 아니 아내는 용서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자식들이 용서를 못한 거죠.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고 돈을 갈라놨지만은 이 회사 이름은 이거 뭡니까 이거 자기네들이 했던 그 이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그 재단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이름도 그대로 두고 그거는 같이 그걸 했는데 이때 뭐냐면 돈을 갖다가 자기가 얼마를 그때 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정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 워렌 버핏 이 투자를 해가 돈 버는 이분이 또 돈을 얼마냐 한 1조 정도를 한 2조 정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자기 또 뭐 재단 막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 막 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빌 게이츠는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그 우리나라 유엔에서 하는 그 요즘 백신이 중요하잖아요. 백신 연구소가 서울대학교 후문 거기에 있습니다. 백신 연구소가 거기에 있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유치를 해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뭐냐면 이종욱 박사, WHO 사무총장 하던 분이에요. 그분 부인은 그거죠. 그 일본 분이지만은요, 다 같은 의사예요. 그런데 이종욱 그때 사무총장이 이 빌 게이츠가 그때 그 재단이 큰 사업으로 하나인 게 바로 뭐냐, 그때 에이즈가 그때 세계적으로 막 그때 많았잖아요. 에이즈 퇴치하기 위한 백신을 만들자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한 24년 정도 됐어요. 그게 만들어진 게. 서울대학교 그 뭡니까, 그게 백신 연구소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러고 난 뒤 그 에이즈 그걸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하나의 그걸 해가지고 만드는 그게 있어요. 에이즈 무슨, 그거는 외국 그 뭡니까, 학자들도 많이, 의사들도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보통 1년에 한 3천억 정도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 내느냐? 매년 1,500억 내지 2천억을 냅니다. 이 재단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내고 나머지 돈 한 2천억 가까이는 이제 유엔에서 국제적인 물론 그 선진국들이 돈을 내죠. 그래가지고 매년 한 1조 한 2천억 정도 그걸 해요. 그래 연구를 했는데 에이즈에 대해서 수목을 했습니다. 그때 가담한 한국의 제약회사가 뭐냐면 그거예요. 청십자 있죠, 청십자. 녹십자. 네, 녹십자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상당히 벌었죠. 그거를 전 세계에 그걸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 녹십자가 그 가난한 나라는 무료로 주고, 그때 선진국이라든가 그쪽에서는 이제 값을 비싸게 주고 팔고 해가지고는 그때 개발을 할 때 그 공장 그거를 맡았어요. 그게 그거는 여러분 대부분 다 잘 모르고 있는, 사실 저는 좀, 그래서 저도 빌 게이츠를 만났습니다. 올 때마다 항상 초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왔어요. 오면은 꼭 금방 또 그거 안 해요.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딱 점심 한 끼 얻어먹고 가고 그래요. 그걸 딱 하면은 1시간 딱 시간 내줘요. 그럼 맨날 청바지 입고 넥타이도 안 맵니다. 그냥 그냥 와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줬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강압적으로 양복을 다 입고 오라. 안 갔죠.
근데 이제 저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갔어요. 가가지고, 물론 뭐, 노무현, 그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갔고. 그래 갔을 때는 그래도 숙녀라고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넣는데 넥타이는 안 맨다. 양복 입고 가도. 그 넥타이는 안 맸어요. 청바지는 안 입고 간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또 밑에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정식 양복은 안 입고 와요. 이 양반은 어떤 거기에 있어도 넥타이를 거의 매질 안 해요. 그 정도 자기 고집이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올 때는 맨날 청바지에다가 그냥 위에 그 와이셔츠 하나만 입고 와요. 와가지고 쭉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 정도 하고. 그러는 데는 막 그냥 자기 조금 뭐 이야기하고 조금 하고는 막 그냥 그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럼 반대 거기에다 둘러서 가죠. 백신 연구소에 얼마나 되느냐. 그 보고 항상 그 하는데. 요 최근에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 2년째인가 그때 2년차 때 그때 오고 아직까지는 지금 안 왔어요. 그럼 뭐 지금 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기 뭐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the giving pleasure라는 말은 giving은 기부하다는 것이고요. pleasure라는 말은 약속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적어도 10억 달러 이상이면서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약속해야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드디어 이 보세요. 뭐 지금 보면 현재 뭐 굉장히 많아요. 25개국 지난 그 얼마 전에 그 뭡니까 그 이혼하기 전에 4월 달까지 통계해 보면은 220여 명이 서약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도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배달의 민족. 그 창업자인 김봉진, 우한 형제들 의장이 2월 달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219번째 회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있죠. 이사의 의장이 220번째로 기부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뭐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내는 그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은 1조 1천억 이상이죠. 다. 그러니까는 김봉진 우한 형제들은 우리 그 지금 그 5년 동안에 100억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고 그래 20억씩 매년 지금 2년 차에 올해가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럼 나눔의 참가치를 조금 한번 그 하는데 나눔의 이게 기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눔 어떻게 좋은가 그런 기준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저 두 번째 거 뭡니까? 얼마나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도우려는 진실된 마음을 가졌는가. 그들이라는 게 누구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나눔의 참가치는 이겁니다. 이타주의, 인간은 이기성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이타성도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눈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배려하고, 그 다음에는 포용하고, 용서해주고 하는 것이죠. 포용이라는 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요. 이것을 이거를 뭘 하는 겁니까?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나눔이 아닙니다. 그죠?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는 게 나눔의 가치죠. 말을 하기 쉬워요. 말을 하기는 되게 쉬운데 막상 내라고 하면은 많은 얘기도 그렇게 해요. 제가 그 사랑의 열매도 쭉 보면은 그 개인 전국적으로 한 20여만 명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또 대기업 회장으로까지 다 냅니다. 돈을 내는 저희들이 한 20여만 명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1년에 한 8천억 정도 가까이 된다. 8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꾸준하게 내는 사람들은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냐? 중하층입니다. 중하층이 더 많고 그 다음이 중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의 공동모금에도 보면은요, 각 주가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부자 주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뉴욕주죠. 뉴욕주, 그 다음에는 저기 캘리포니아 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큰 주 또, 저기 뭡니까?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있는 큰 대도시가 있는 데는 크잖아요.
연대에 있는 주가 1위가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기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50개 주 중에 딱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캘리포니아 주가 한 5위에 정도 되고요. 그럼 1등부터 4등까지가 어디냐? 저 남부에 있잖아요. 있는 저기 요번에 그 뭡니까? 프로야구 그 우승한 주 그 뭡니까? 휴스턴이죠. 휴스턴 주. 그 다음에 저 텍사스 주. 이런 데가 더 기부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아까 꾸준하게 내는 액수는 물론 좀 적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꾸준하게 내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우리 23년에 이거 생일을 맞았는데 한번 23년간 낸 사람들을 나중에 제가 25년째 되면은 큰 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참 힘든 거거든요. 자기가 생활에 관계없이 쭉 내는 이런 분들이 있을 때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눔은 타고나는 것이 아닌 길러지는 것입니다. 나눔이 행동, 아까 자꾸 하면 할수록 뭡니까?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나눔을 하게 되면 얻는 게 뭐야? 자기 효능감이 고취됩니다. 자기 효능감이 고취돼야 큰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자기 효능감이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기가 그걸 하게 되고,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참 보면은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그 대학에 아까 영국 문화원에 그 돈을 받고 가가지고 그 대학에 그 유치원 타가수 같은 데죠. 그쪽에 한번 지나가다가 봤더니 그 뭡니까 이 팔이 손목이 없는 한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 영국은 통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어릴 때부터 같이 키워요. 그래 그 학교 부속 유치 그 뭡니까 그 어린이집 같은 것이 타가서 그러니까 한 3살, 3살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 걷는 건 잘 걷죠. 근데 이 애들 절대로 그는 선생님이 갖다 놓질 않아요. 자기 장난감 자기 그게 꼭 놓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데 맞도록 해요. 우리나라는 막 비 맞으면 애가 막 그 걸릴까 하는데, 왜냐면 너도 비를 맞아야 언제든지 비 맞을 그거는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그 어릴 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게 우연히 보다 봤더니 걔가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거기다가 뭡니까 놀다가 이제 끝날 시간에 이제 그제 넣어야 되는 건데, 얘가 떨어뜨리는 거 보고는 내가 그때 딱 보고는 옆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그걸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봤더니 옆에 애들이요 가가지고는 다 도와줘요. 옆에 애들이 얘는 좀 못하니까 그걸 도와주면서 또 도와주고 난 뒤는 뭘 하겠습니까? 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것도 볼 거 아니에요. 자기 얘는 없거든. 없으면은 뭘 했느냐. 제가 그게 하나 깜짝 놀란 게 이 손을 만져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장애인에 가면 무섭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저는 어릴 때, 왜냐면 부산에서 자라니까 몰라 했습니까? 그때 6.25 전쟁 난 상위 용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거 깔경이 들고 와가지고 막 야단치고 술 먹고 그러면 우리가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장애인 하면은 무섭다. 저는 또 좀 깡패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내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 그쪽 가지 마라. 막 그러고. 그래, 장애인들은 완전히 그 했는데 제가 장애인 복지를, 제가 그 정책을 제가 전공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빈곤 정책을 하다 보니까는 그 뭐 장애인, 그 뭐 빈곤주에 가서 제가 며칠 같이 생활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논문도 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장애인을 가지고 있으면 더 가난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해요. 그래서 그걸 알고는 제가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빈곤 정책을 하는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들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완전히 그래 장애인 정책을 제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장애인과 관련해서 상도 좀 받고 그랬어요. 제가 많이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불행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들이 불행한 사람들도 난 너무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이쪽에 보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자기 효능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리고 우리 애들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이 장애인 시설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놈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뭡니까?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시키니까는요, 어릴 때부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옹냥옹냥 키우면 안 됩니다, 애들은. 좀 더 그거를 다 하고, 우리나라 교육시키는 거 저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비를 맞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 다 시키니까 이거 도와주는 것이 애들 서로 도와주는 걸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만져보니까 뭘 합니까? 호기심이지, 처음부터 공포를 감을, 저는 그게 항상 그게 내가 왜 공포감을 느끼는가. 그래서 사람은 공포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애들은 호기심부터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뭘 했냐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인류학과 학교 나왔는데 ROTC로 월남전에 가가지고는 그분이 대퇴부가 완전히 해가지고, 그래 대학원을 사람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살아난 사람이 혼자 살아난 거예요. 그때 중대장을 했죠. 대위로 해가지고 그때 청룡부대에 갔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은 막 이거 하나, 그러니까 맨날 그걸 해가지고 저 살기가 등등해요. 그때 저도 그때는 술도 좀 해가지고 같이 가면은 딱 술집에 가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고 딱 하나 딱 넣으면 눈이 아주 깡패들도 이래 떡떡한 애들도 와가지고는 눈 딱 쳐다보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살기 전쟁에서 그때 자기도 사람도 죽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딱 그거 놓으면 막 술 먹고는 이제 바뀌는 거죠, 사람이. 옛날에 그거로. 그래 그 눈 보면 제가 또 완전히 사람이 있잖아요. 그 눈에 진짜 뭐 살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깡패들 왔다 갔다 보고는 다 도망가 버리는 그걸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 이 형하고는 대학원 같이 다니니까는, 야 그래 형 그거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겠대 이제 그게죠, 나타나는 거죠. 그런 그것도 봤는데요. 근데 이런 분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국가에 와서 교수님들이 다 그 뒤에는 그래 온순해지고 난 뒤에는 대학원 석박사를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활 병원이 있잖아요. 그 연구소 소장도 하고, 그렇게, 사람이 또 바뀌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또 많이 그걸 해주고. 그래 제가 그때 놀란 게, 여름 한번 같이 자게 됐어요. 술 먹고 내가 데려와가지고는. 그래 같이 자고 난 뒤에 한밤 자고 아침에 봤더니, 이걸 벗어났는데 난 너무 놀래. 그까지도 내가 그때인 줄 몰랐어. 요 정도만 잘린 줄 알았더니, 옛날에 검은 그거 다 내잖아요. 그래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봐갖고 내가 너무 그때 깜짝 놀랐죠. 근데 지금은 뭐든지 그 씻겨주고 할 정도는 다 된 거예요. 그 뒤에.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NQ라는 네트워킹, 우리가 IQ 있죠. IQ, 그때 NQ,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요즘 하는 감정적 이모션 EQ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NQ가 상승이 되고요. 나눔을 실천하면 또 돈의 의미, 돈의 가치, 경제적인 효과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이런 아주 여러 가지 그게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끝맺음을 조금 하면은, 나눔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바로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내 혼자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만 잘 살 수 있겠다? 안 됩니다. 그리고 왜 나누면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은,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독재와 반대의 개념에서의 민주주의가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독점과 대치하는 점에서는 공동체적 우리가 시장 경제를 키워줘야 돼요. 시장 경제만 해놓으면 이윤만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형용사가 붙죠. 공동체적 시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저는 이 자유 시장 경제 이 말에 대해서는 별로 동전을 안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복지국가라는 나라들이라든가 서양의 어느 나라도,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다 공동체적 시장 경제예요.
시장의 그거는 다 자유롭게 놔두되 당연히 그렇지만은 시장이 뭡니까? 공동체적. 그 다음에는 수요 공급을 했던 아담 스미스의 그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되는 경제학에서도 보이지 않는 수요 공급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멋대로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딱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도덕적인 사람들이 시장에서 경제 행위를 할 때 앞에 있는 도덕이라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데 그때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이 뭐냐면 도덕성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적인 그러한 도덕성을 뒷받침이 돼야만이 그 시장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만 잘못 잘 살아야겠다는 아주 극단적인 자유적인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야 내가 잘 사는데 너도 노력해라 말이야. 왜 노력 안 하는 게 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하려고 하느냐. 너 노력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니죠. 흙수저가 노력 안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잘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 잘 만나가지고 되는 그렇게 잘 살고 벌써 뛰는데 100m 뛰는데 90m 앞에 또 갖다 놓고는 경쟁을 하자고 여기 100m, 90m 경쟁은 안 되는 거 그거는 나쁜 사회죠. 그런 사회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도 그 차이는 인정을 하면서 자기 노력한 거는 인정을 하면서도 한 50m 정도까지는 오도록 만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하는 그런 게 돼야지 무조건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만 잘 살겠다고 요즘 그런 게 팽배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적 시장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사회적으로는 계층 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사회 통합을 하는데 우리 교육부터 보세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하버드, 예일 대학이니 좋은 대학들은 다 20%는 전부 다 가난한 애들, 그런 사람들, 어려운 애들을 다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너네들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부터 미국은, 그래서 그게 미국은 자선, 기부가 발달돼 있죠.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훈련시키고요. 그렇게 하니까는. 그 다음에는 일탈된 질서를 다시금 바로잡자는 의미에서는 의식개혁 운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밀린다 앤 빌 게이츠 재단의 홈페이지에 이 말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자선, 나눔이죠. 자선, 그 다음에는 정부, 기업이라는 세 개의 기둥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번역을 해놓은 건데요. 그래서 자선이라는 건 뭡니까? 개개인의 나눔이에요. 나눔이고 하나는 좋은 정부, 그다음에 좋은 기업. 이 세 개의 기둥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해야 하는데 이 빌 게이츠는 이 세 가지를 다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다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눔은 다섯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두 번째는 뭡니까? 어릴 때부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세 번째 뭡니까? 작은 것부터. 네 번째는 뭡니까? 실천하도록. 다섯 번째 뭡니까? 길러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걸 학습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거는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가정에부터 될 때 이 나눔이라는 것은 나누어 줌으로써 자기가 뿌듯함을 느끼게 돼요.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또 두 번 나눠주면 더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점점 더 느끼게 되고 남이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통이 커져요. 배포가 생기게 되고 이게 쫀쫀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요. 이 사람한테 또 더 좋은 게 또 와요. 이게 참 사람은 마치 그거로 생각해요. 시소로 생각해요. 남을 내려 눌러야 내가 올라갈 것이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여기에 나눔과 관련된 좋은 거를 몇 가지를 조금 이야기하는데 페르시아 속담에 보면 인간은 주는 가운데 풍요로워지나 탐욕은 쌓아놓는 가운데에 빈곤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억을 가진 사람이 1조를 되기 위해서 내가 모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핍하다고 이야기를 되죠.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조를 뭐가 얼마만큼 가난한 겁니까? 9천억만큼 결핍한 겁니다. 그게 영어로 뭐냐면 want입니다. want라는 게 내가 원하라는 것도 있지만은요. I want to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 정말 사랑하고 싶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결핍하다는 겁니다. want, 모자란다는 겁니다. 결핍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한 1,001억이다, 재산이. 그렇지만 나는 뭐 괜찮아. 이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결핍하지 않죠? 충분한 거예요. 부자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손가락에 가지고 다 그 알렉산더 뭐 30살인가 그때 죽잖아요. 전문 통일을 시키고 옛날에. 그럴 때 자기한테 오른손을 내놔라. 자기 관 속에. 물론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지어낸 사람이란 말도 있고 그런데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그거잖아요. 왜 내놔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공술의 공수거예요. 이걸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쌓아놔가지고 근데 대체로 3대 부자 되기가 힘들어요. 미국의 지난 2000년도 됐을 때 지난 세기 1900년도부터 1999년도에 미국의 대부자들, 대기업의 그걸 봤더니요. 살아남은 것이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1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러면 90년이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3대가 90년인데 그 사이에 10%도 안 남았고 다 변화됐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는 바로 이게 페레 속담, 이거는 옛날 속담이잖아요. 인간은 주는 가운데 풍요로워지나 탐욕은 쌓아놓는 가운데에 빈곤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을 지게 되죠. 그 다음에 자기 자체 내에서 가족끼리 싸움이 나게 돼요. 제가 한 15년 전에는요, 제 변호사들 만나면 그때 이야기가 재산이 50억 정도 이상 되는 사람 치고 가족끼리 싸움 안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뭐 지금은 50억이 한 15년 전이니까 지금은 뭐 한 500억 이상 되겠죠. 다 싸움 납니다. 우리나라 대재벌들 보세요. 싸움 안 난 가문이 있었을까? 다 한번 보십시오. 다 싸움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처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약점은 부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사회주의 약점은 다 같이 궁핍하다는 것이다. 충분히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오드리 헵번, 저는 오드리 헵번을 제 아내에게 오시기 때문에 제가 맨날 오드리라고 불렀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릅니다. 오드리 헵번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랬어요. 한 손은 나 자신을 돕는 손이고 또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그래서 오드리 헵번은 심지어 나중에 동물 복지까지도 하고요. 자기가 그 한 70, 거의 80 정도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끝까지 봉사의 삶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얼굴도 예쁠 뿐더러 정말로 그걸 했죠. 좋은 삶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손은 나 자신을 돕는 손이고 한 손은 뭡니까? 남을 돕는 손이다. 이 말을 오드리 헵번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참 가치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의문을 했죠. 나눔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나눔은 한 번 해보다는 두 번 하게 되고 세 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눠주면은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눠줄수록 나한테 더 풍요로움이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눔의 가치라고 참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눔은 아까 말로만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나눔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